가족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 시작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리고 2차전은 셀트리온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어제 벌어졌던 2차전 장장 10시간의 혈투를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시간의 혈투 끝에 셀트리온의 조한승 선수가 송태곤 선수를 제압하면서 2차전 승리를 따냈고요. 1차전에 대한 반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이 감독님들께서 밤잠 좀 설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오더가 굉장히 좀 치열했죠. 1차전, 2차전을 보면 양 팀의 어떤 지략 싸움이 있었는데 과연 3차전에서는 어떤 오더가 펼쳐졌을지 저희가 예측했던 오더는 얼마나 들어맞았을지 네.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자, 포스트 시즌 일정 그리고 오늘의 오더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준플레이오프 오늘 3차전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팀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연이어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딱 이제 오늘 승리를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한참 동안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킥스팀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팀은 오늘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준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 1차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3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고요. 2차전은 마지막까지 봐야 했습니다. 네, 일단 1차전부터 한번 보면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포스코 케미칼의 필승조, 박건호, 이창석, 변상인 이 1, 2, 3번 카드를 그대로 또 한 번 내면서 이 셀트리온을 흔들었고요. 2차전에서는 박건호, 이창석, 변상인 그대로 내보냈지만 이 필승조가 1승 2패를 하면서 셀트리온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차전의 오더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자, 이원도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했고요. 박건우 선수 이거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5일 연속 2시간 장구 대국에 출전하고 있는 박건우 선수. 일단 정신력 면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이원도 선수가 어제 박건우 선수에게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제 있었던 5시간 30분의 승부를 재현할지 궁금합니다. 자, 2국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가 다시 한번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고요. 2호승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네, 일단 이창석 선수에게 이호승 선수가 상대 전적면에서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오더를 좀 예측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계속해서 1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석 선수이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를 내보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예측한다는 것을 포스코 케미칼도 모를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의 1시간 봐도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1, 2국 이전까지의 오더와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3국 같을까요? 좀 비틀었습니다. 송태곤 선수를 꺼내 들었네요. 네, 일단 포스코 케미칼 팀 입장에서는 상대 팀의 오더를 연구를 했을 때 신진서 선수가 3국이 유력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송태곤 선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팀 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신진서 선수를 너무 보이는 오더이기 때문에 좀 틀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지만 일단 신진서 선수를 그대로 내보냈고 포스코 케미칼에서 송태곤 선수로 맞받아쳤습니다. 자, 1, 2, 3국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는 바로 어제 박건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상대 전적은 셀트리온이 모두 앞서 있어요. 네, 많은 판수를 둔 것은 아니지만 4번의 대결에서 4대0으로 앞서 있다는 것은 일단 상대 전적면에서 셀트리온 팀이 좀 웃고 있고요. 오더를 살펴보면 1국과 3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좀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오더가 짜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1국과 3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오더가 좀 들어맞았고 2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오더가 들어맞았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이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5일 연속 대국 중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박건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이 체력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시간 바둑을 둔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인전에서 2시간 바둑을 5일 연속 두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국이 끝났을 때도 우리 팀 선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고 네. 검도실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 뭐 박건호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5일 연속 2시간 바둑과 1시간 바둑으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지만 팀의 이 사정을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자원 등판을 했다고 해요. 선수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의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과연 셀트리온과 포스코케미칼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고요. 셀트리온과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입니다. 1차전과 2차전에서 양팀 한 번씩 승부를 주고받았고요. 과연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자, 먼저 1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매치업은 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볍게 둘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박건호 선수 쪽이 좀 더 부담되는 승부인데요. 박건호 선수의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보면 정규리그에서 계속 패했던 한태희 선수를 연파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이 다시 한번 발휘가 될 수 있을지 이 매치업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2국의 선수 출전하는 선수들 함께 만나볼까요? 장석 선수 다시 한번 또 1시간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고요. 이호승 선수는 어제와는 좀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네. 속기에서 장고로. 그렇습니다. 이호승 선수가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는 4국으로 출전을 했고, 속기에다가 좀 기다리다가 출전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구에서는 오전에 대국을 치르게 되었고요. 장고로 나왔습니다. 이창석 선수에 대한 맞춤형 오도로 셀트리온 팀에서는 내보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상국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전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 이 카드는 좀 예측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질 줄 모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사 신진서 선수를 맞아서 포스코케미칼 팀에서는 백전노장 송태곤 선수를 매치업을 성사시켰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신진서 선수가 내일 LG배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오전에 대국이기 때문에 좀 셀트리온 팀에서도 신진서 선수를 좀 배려하는 그런 오더가 예상이 됐고, 실제로 근데 셀트리온 팀 입장에서도 2국과 3국을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신진서 선수의 3국은 약간 예측이 되고 2국도 오전에 시작하고 그래도 1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2국과 3국을 놓고 고민했다고 하고, 포스코케미칼 팀 입장에서도 감독과 선수들이 의논을 했을 때 신진서 선수는 2국 아니면 3국이다를 예측을 하고 오더를 짰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력했던 3국으로 신진서 선수가 나왔고 송태곤 선수가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앞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또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좀 신진서 선수에게 짓궂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네. 예를 들자면 LG배 우승과 바둑리그 우승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의 대답이 참 멋지더라고요. 대답을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일정상 LG배 결승전이 먼저 치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배를 우승한 다음에 운명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LG배를 먼저 말을 하고 네. 일단 LG배 우승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일단 먹을 건 먹고 그다음에 다시 좀 운명을 거스르겠다. 네. 이렇게 욕심이 많아야 랭킹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있어야죠. 네. 운명에 맞서 싸울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합니다. 그 대답에서 이 신진서 선수가 팀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사명감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 큰 대회를 앞두고 오늘 출전을 뭐 마다하지 않았을 거고요. 자, 송태곤 선수 어제 조한승 선수에게 좀 아쉬움이 꽤 남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네, 5국에서 아쉽게 패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한 수 삐끗하면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충격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제 저녁 경기가 끝나고 바로 오전 경기에 나서면서 이 선수의 어떤 좀 경험이 많은 면, 백전노장의 어떤 진면목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태곤 선수와 신진서 선수 단 한 차례 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고요. 2017년 GS 칼텍스배 예선에서 대결을 치렀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한번 둔 것을 회상하면서 아까 대국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인공지능이랑 두는 것 같았다고. 아오. 그게 신진서 선수가 잘 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진서 선수가 좀 속기파 아닙니까? 그냥 계속해서 한 15초에 한 수씩 딱딱딱 이렇게 나오고 예, 본인은 그냥 그 모니터에 대고 마우스 클릭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결은 딱 한 차례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또 송태곤 선수도 이 해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참 많이 봤을 텐데요. 그렇겠죠. 네. 사실 뭐 해설을 해서가 아니라 신진서 선수의 바둑이라면 한국 바둑 프로 기사들 특히 이제 한창 해설하거나 공부하거나 모든 기사들에게 최고의 공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 신진서 선수가 또 다른 최고의 공부 자료 박정환 선수와 내일 LG배 격돌하는 것도 참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랭킹 1, 2위가 이 정도 큰 승부에서 맞붙는 것은 17년 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 17년이나 되었을까요? 한국 바둑계 1인자 계보를 보면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그리고 이제 현재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박정환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준결승은 있었고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이번에 랭킹 1, 2위가 결승에서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에 있었던 이창호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LG배 결승전을 연상케 합니다. 아,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그때도 LG배였네요. 네. 두 선수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송태곤 선수가 우상계에서 양걸침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예 없었던 수법이고 최근에는 그래도 가끔 인공지능 수법에서 나오는 그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를 이쪽을 걸쳤을 때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갈라쳤을 때에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 양걸침을 하거나 아니면 높게 양걸침을 하는 수법입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예상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틀어갔을 때 흑은 뭐 몇 가지 수법은 있습니다만 일단 신진서 선수가 생각하는 수가 이 수가 1번이 아닐까 하고요. 그 수가 아니라면 뭐 아래쪽을 날일자로 가는 수나 또는 뭐 이런데 붙이는 게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정형화된 형태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다른 변화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손이 멈췄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이 초반에 이렇게 손이 빨리 멈춘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인공지능 관련 포석 수법을 가장 많이 아는 선수가 신진서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포석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손이 멈췄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오더를 좀 보면 삼국에서 비틀었고요. 이 오더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원투 펀치가 빠져 있거든요. 네, 아주 과감한 오더입니다. 최철환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지금 1, 2, 3국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0대 3으로 패하게 되면 엄청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더인데요. 실제로 송태곤 선수에게 말을 들어보면 그 이상훈 감독과 선수들이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만약에 0대 3으로 패하게 되면 이것은 온갖 이 포화를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감독님이 괜찮을지를 네. 걱정했군요. 그런데 이제 이상훈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승부를 위해서 최선의 오더를 짜는 게 할 일이고 뭐 그 이후의 일은 뭐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명언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수들과 이 감독 간의 뭐랄까 케미가 대단한데요. 네, 어떤 끈끈함이 느껴지고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 리그와는 전혀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자, 우상개소의 수순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아래쪽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아래 날일자를 선택했을 때에는 막으면 여기를 밀고 늘 때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하나만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서 이쪽을 붙이고 젖혔는데요. 느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호구를 치면 끊고 이렇게 잡아서 진행 예상이 됩니다. 종종 출연하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지금의 형태는 이미 두 칸 높은 양걸침을 했을 때부터 좀 생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고요.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주 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태곤 선수가 좀 시간을 들여가고 있고요. 참 이번 시즌을 돌이켜보면 유독 좀 많이 만났던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건호 선수, 한태희 선수처럼요. 네. 바둑 팬들이 또 기대를 많이 했던 매치가 송태곤 최종 매치가 또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바둑리그에서 2번 만났고요. 정규리그에서 2번 만났고 딱 그 기간에 다른 기전에서 맥심배에서도 또 한 차례 만나. 좀 우스갯소리로 저도 송태곤 선수에게 이번 시즌에 최정 선수가 5번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바둑리그에서만요. 네. 만약에 준플레이오프 1, 2, 3차전에서 모두 만난다면 정규리그 포함 5번의 만남이 생기는데 네, 정규리그에서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지만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정규리그 내내 좀 마음고생 심하다가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그 승리가 아주 결정적인 승리가 되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드라마틱하게 포스코 케미칼이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뭔가 이런 송태곤 선수의 노련함에 의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서 선수와의 이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신진서 선수는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포스를 내뿜고 있는데요. 바둑리그에서 17승, 그냥 공식 시합 17연승, 지질 않아요. 호구 치고 막아갔습니다. 신진서 선수 하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기사들이 보통 약간 좀 늦추는 혹은 좀 두텁게 짜는 그런 방향을 많이 잡는데요. 송태곤 선수가 방금 전에 호구 치고 막아간 것은 상대가 신진서 선수라도 자신의 색깔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송태곤 선수 하면 좀 실리를 좋아하고 최대한 좀 뭐랄까요, 욕심이 많은 바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도 우측도 두고 여기까지 틀어 막으면서 하나
설사 양분되면서 몰린다고 할지라도 전투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섯, 자, 오늘 신진서 선수를 여덟, 상대로도 최대한 좀 아홉, 욕심을 부려보고 열. 있고요. 4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출기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데 벌리는 것과 이쪽 부근 계속 두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변의 자리를 잡는다면 두 점머리 당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아프긴 아파요.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맞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벌리고 흑돌도 너무 좁기 때문에 중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전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자, 우선 두 점머리 맞는 자리는 아프다고 봤습니다. 네, 이런 뭐 거의 그 자리는 당연하죠. 백이 안 두었기 때문에 역으로 두어가고. 그렇다면 백도 이도를 좀 끌고 나와봐야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젖히고 늘고 호구 칠 때 딱 여기 급소 자리가 눈에 보여서요. 흙이 너무 제격일까요? 네, 이 그림은 흙이 좀 재미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송태곤 선수도 그 정도 진행은 너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좋은 형태가 없을까 이걸 살펴보게 되고요. 셋, 넷, 그래도 밀어갔습니다. 그 전에 틀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한 발 더 생각을 해서 좋은 행마를 찾아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방금 전의 형태는 흙이 좀 기분 좋은 진행입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착점도 바로 놓였고요. 자연스럽게 젖히고 나오면서 또 백을 갈라놓고 있으니까요. 네. 흙의 기분 좋은 진행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셋, 넷, 그러고 보면 신진서 선수는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뭐 예전에 삼국지를 보면 와룡과 봉추라고 있잖아요. 한 명만 얻어도 뭐 천하의 판을 얻는다 뭐 이런 그런 와룡과 봉추 제갈공명과 방통이 생각날 정도의 거의 네. 신진서 선수를 얻으면 포스트 시즌 따놓은 당상이고 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됩니다. 실제로 선수 선발식에서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이 1번을 뽑았잖아요. 네. 그때 많은 팀들이 부러워했다고 하죠.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신진서 선수를 얻을 수 있다면 30초. 몇 명 정도는 몇 선수 정도는 각 팀이 포기할 각오를 할 것 같아요. 만약 마트레이드라는 게 있다면 한 주전급 선수 한 3명 정도는 포기하더라도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신진서 선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한 1패 아니면 2패만 하다가 이번 시즌에는 기어코 전승마저 해버렸습니다. 4년 연속 다승왕이죠. 네. 많은 바둑 팬 여러분이 바둑 리그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장전이잖아요. 네. 주장전 성사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신진서 선수가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은 좋다고 했죠. 네. 과연 어느 팀에서 주장전을 하려고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전이 꽤 깊이 있게 추진이 된 적도 많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이게 없던 거를 갑자기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팀은 좋지만 어떤 팀은 별로 좋지 않아 합니다. 어떤 그런 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결국 언젠가는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언제 추진이 되더라도 신진서 선수를 보유한 팀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전혀 뭐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하네요. 일감은 여기 급소 자리를 둔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고민한다는 것은 느는 수, 젖히는 수, 여기 두는 수 이 세 가지를 계속 좀 비교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도 이 선의 입구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가 좀 더 공격적이라면 여기를 늘어서 두는 수는 만약 백돌이 쉽게 타개가 된다면 그 후에 이쪽 부근의 형태만 생각했을 때에는 흑돌이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백이 이런 데를 붙여왔을 때도 그렇고 중앙 쪽에서 활용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오늘은 초반에 시간을 꽤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늘어가네요. 좀, 투텀 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조금 더 단단하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럼 백은 역지사지인가요? 반대로 그 자리를 두어야 할까요? 그런데 당장 둔다고 해서 100% 살아있는 것은 또 아니라서요. 이제 백이 여기가 거의 선수성이긴 한데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막는 것과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살아있고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를 둬서 이런 교환을 해줘야 살아있다고 한다면 둘, 그렇게까지 구미가 당기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송태호 선수 초반에 벌써 2번의 시간 사용이 있었고요. 중앙 쪽 날일자로 나오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까요? 30초. 거의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셋, 그리고 넷, 다섯, 혹은 이런 데 젖혀 이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가고요. 여덟, 아홉. 아, 손을 빼요? 송태호 선수의 색깔이긴 합니다. 어제 조한승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보였지만 이 선수는 발 빠르고 실리적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손을 뺀다는 것은 타계에 워낙 자신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냥 주도권을 넘겨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는 신진서 선수인데요. 또 공격하면 일가견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중앙에서 한 칸으로 씌우는 선택을 정말 빠르게 결정했고요. 송태곤 선수 어제부터 정말 컬러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확실히 타계를 좋아하고 좀 발빠르고 실리적이고 이런 컨셉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수도 그렇고요. 오늘도 폭풍처럼 실리를 챙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격이 강해서 송폭풍이었고 지금은 실리를 폭풍처럼 흡입해서 송폭풍이라고 불리는다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오늘도 정말 실리적으로 또 실전적으로 두어가고 있고요. 자, 신진서 선수 이번에는 하변을 넓혀갑니다. 신진서 선수와 두는 그 선수들은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평소에 자기답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 바둑리그를 보면 최정 선수와 만나는 여자 선수들이 이미 좀 지고 들어가는, 멘탈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방금 전에도 착수를 빠르게 하면서 저렇게 자신 있는 손길로 이렇게 놓으면 30초. 이게 형세가 괜찮다고 보다가도 왠지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멘탈적인 부분과도 싸우게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런 것을 두고 또 강자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 강자 프리미엄이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강했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더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아니군요. 더 강한 어떤 바둑이 있으니까요. 더 강한 존재 역시 인공지능일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송태곤 선수 좌기에서 먼저 변화를 구해가고 있습니다. (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만났고요. 양팀 3명의 선수씩 대국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나서 이쪽을 붙이고 끊어 잡았습니다. 흑의 일감은 이쪽을 끊는 수인데요. 여기 끊어서 만약에 이렇게 백이 돌려치고 이을 때 여기를 잡는다면 끊고 평소라면 이제 여기를 많이 두지만 흑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흑은 이렇게 밀고 덮어 씌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도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를 끊을 때 최근에 간혹 나오는 수법인데요. 송태곤 선수가 여기 느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늘어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전의 상황처럼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때 백이 선택하는 수법입니다. 그때 이제 흑은 이쪽이 막혀 있는 것은 조금 싫으니까 하나, 축이지만 여기를 끊고 셋,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쪽을 밀어가는 이 변화 여섯, 몇 차례 실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길을 선택을 했고요. 이으면 늘고 이렇게 어깨 짚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송태곤 선수가 혹시 여기 따내는 수 생각합니까? 따낸다면 좀 더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요. 30초. 패를 하나, 유도하는 둘, 걸까요?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요. 송태곤 선수가 다른 곳에 팩감이 있는지 한번 여섯, 봤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멈칫했네요. 자, 패로 가는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어깨 짚어가는 그 변화대로 흘러갈까요? 네,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을 때 저는 기풍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상대를 부숴버리는 바둑이고요. 송태곤 선수는 잘 견디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대조적인 색깔이 중반전에 어떻게 표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의 어떤 랭킹이나 최근 전적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송태곤 선수가 30초. 예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적이 있지 않아요. 여섯, 이런 어떤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은 그 날에 걸리면 여덟, 아홉. 송태곤 존에 걸리면 현재 초일류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바둑 기대가 되고요. 신진서 선수의 방금 전 선택이 좀 의외라고 느껴져요. 네. 일단 워낙 초반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신진서 선수가 어딘가 착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공지능을 미리 좀 연구를 했던 그 전에 찍어봤던 선택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쪽에서 밀어올리는 선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귀 쪽 한 점을 끊어 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상하에 있던 수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도 인공지능마다 워낙 그 평가가 달라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존하는 가장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평가받는 모 인공지능은 여기 끄는 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저는 하변 쪽을 밀어서 좀 키워가려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쪽을 밀었다면 이 두 점을 살려야 되고 거기서부터 좀 파생되는 어려운 변화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끊어 잡은 수는 지금 장점이 여기 붙이는 게 남아 있습니다. 흑이 항상 여기를 붙이면 이 세 점을 사실상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버틴다면 여기를 끊어서 백돌이 더 크게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30초. 하나,
이때 응수가 없는 건가요? 셋, 그래서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갔다는 것은 여섯, 항상 이 3점이 있기 때문에 여덟, 그런데 아홉, 또 반대로 3점을 미리 잡고 나서 2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가면 이미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은 그냥 아래쪽으로 뭐 쉽게 둘 게 뻔하잖아요. 미리 여기를 둬서 중앙으로 탈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3점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03점을 잡는 수는 남겨두고요. 그렇지만 먼저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오면 그때 여기를 두고 30초. 3점을 잡고 둘, 아까처럼 벌리면 셋, 이런데 넷, 급소를 가서 여섯, 공격을 들어가는 일곱, 미리 3점을 잡으면 백은 절대 여기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네요.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오도록 먼저 유도를 해둔 다음 이 요석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송태곤 선수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쪽을 아예 그냥 다가서서 한 점 쪽을 공격을 갈지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변을 벌릴지 고민은 됩니다. 그래도 하변이고요. 이수도 뭔가 송태곤 선수의 그 실리를 좋아하는 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흑도 원하는 대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백으로 하여금 중앙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했고요. 좀 가볍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송태곤 선수가 여차하면 여기를 버린다는 가벼운 발상이고요. 흑도 쉽게 가볍게 만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안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갔다면 백이 가벼운 처리가 됐겠지만 신진서 선수도 지금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확실히 여기는 좀 가볍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맘만 남겨두고 아예 그냥 큰 자리 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는 흙이 한 번 더 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데서 활용을 해서 다 바깥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예 더 빠르게 버리는 쪽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흑에게 잡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네. 확실히 송태곤 선수 오늘도 좀 날렵한 그리고 유연한 그런 발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잡으라고 상대가 강요를 하잖아요. 이럴 때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잡지 않아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안 내려서고 백이 여기를 붙이는데 손이 돌아오면 넷, 이거는 흑이 그 전에 선택했던 작전들이 좀 허무합니다. 여덟, 아홉, 자, 조금이라도 더 좀 욕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송태곤 선수가 갑자기 좀 천장 쪽을 바라봤던 것은 여기 막았을 때 여기 찝는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찝고 잇고 이렇게 끊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일단은 흙이 따내서 잡고는 있지만 백이 찝었을 때 이렇게 항상 된다고 보면 이 자체가 흙은 좀 괴롭습니다. 여기도 활용이 있고 여기 젖혀서도 계속 활용을 당하고요. 네. 그렇다면 흑은 여전히 받아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받을 생각이라면 흙은 이미 이수가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을 거라면 애초에 이수로는 가만히 2선에 늘었어야 되고요. 넷,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에는 막아준다면 손을 뺄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14번 남았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손을 돌릴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막상 송태곤 선수가 막아가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밭잔이 좀 손해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인공지능은 다섯, 자, 지금까지 형사 아주 여섯, 팽팽하게 보고 일곱. 있고요. 받았습니다. 그래도 받아요. 글쎄요.
글쎄요. 1인자의 수법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길 마늘 못 두고 이렇게 받을 거라면 그냥 여기 넣는 게 모양이 나중에 여기 침입을 노릴 때도 그렇고 자체 뒷맛도 그렇고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네, 실제로 신진서 선수가 이수를 놓으면서 좀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있긴 했거든요. 네. 저기 부처관 수는 어제 송태곤 선수가 조한승 선수에게도 두었던 수법인데 오늘도 또 구사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은 다르지만 저런 식으로 좀 발빠르게 두고 상대에게 두터워 보여도 오히려 더 돌진하고 버티고 약간 이런 쪽에 타겟 관련으로 능수능란한 송태곤 선수이기 때문에 30초. 일단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송태곤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오늘 초반 팽팽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방금 붙여가는 수에서도 좀 만족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느껴졌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젖히고 나서 끊어가는 이 통렬한 수법과 귀 쪽의 날일자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베개의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우아기 쪽과 같은 형태에서는 저렇게 붙이는 수는 저도 좀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상대가 강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활용하는 발상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걸 해냈을 때는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젖혀가는 수 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진서 선수가 그 자리 받질 않았어요. 네. 어차피 여기 막는 수 자체가 두터운 면에 있어서는 한 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흑돌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를 늘어서 날일자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는 흙이 두터우니까 이렇게 교환시키는 편이 좀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를 둬서 이 교환이 낫다고 판단했고요. 신진서 선수가 사실 뭐랄까요, 랭킹 면에서 상당히 앞서고 본인이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매치업이겠지만 이 정도까지 초반에 송태곤 선수가 잘 도우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어떤 당혹스러움이나 그런 건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여전히 빠르게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이 우상귀 쪽 백돌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상 쪽의 돌이 이제 흙이 잡으러 갔을 때에는 이쪽 부분에 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둬도 만약에 백 여기를 두면 흙은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미리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흙이 안 되고요.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서 흙이 대책이 없네요. 다섯, 여섯. 흙의 형태가 좋은 형태가 아니군요. 여기 젖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잡으러 가는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잡으러 가는 게 남아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찜찜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흙이 이런 데 침입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백이 당연히 이렇게 덮어씌워서 흙이 무리여야 되는데 네. 흙이 여기를 젖혀 이은 다음에 받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잡으러 간다? 이런 게 이제 백은 신경이 쓰입니다. 주변 상황까지 고려를 해둬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선 변화는 여섯, 우아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덟, 아홉. 시온 이상 여기 단수까지는 둬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렵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자리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이 만약에 이쪽 부분 선택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짓는 선택을 한다면 흙이 여기를 젖혀 있고 공격을 들어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단수 쳐서 이제 백도 탈출을 시도하겠지만 이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 주변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백을 미생으로 앞으로 계속 추격할 수 있는 하나, 그런 그림이 되고요. 둘, 셋, 넷. 이쪽 부분이 크긴 하지만 역시나 앞으로 하이라이트라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상 쪽의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런 데가 이제 흙이 선수가 된다고 보고 상변 쪽을 노려왔을 때 여기와 여기의 상관관계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송태곤 선수의 다음 선택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시선은 어느 쪽인지 쉽게 파악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100이라면 지금 장면에서 여기와 여기를 놓고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둘, 셋, 넷, 상당히 위쪽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요. 여기가 좀 열붐이 있는데 버텼습니다. 특히 여기의 열붐은 이쪽의 백의 생사와도 연관이 지어지는데 버텼습니다. 자, 귀 쪽 단단히 못을 박아뒀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이제 3, 4함이 좀 싫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실리로는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니까 거기가 신경 쓰였는데 역시 저수 지금 우상기 사활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던 딱 그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두면 자체적으로는 흙이 별로 좋은 싸움이 아니지만 여기 젖혀 있는 것을 하고 나서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젖혀 갔을 때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이어서 백이 있고 나서 원래는 안쪽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을 노려야 되는데 미리 여기가 젖혀 이어져 있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태곤 선수 그 길로 가는데요. 지금 그 길로 가네요. 괜찮습니까? 귀에 사활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면 이 흙 한 점을 넘겨주겠다는 의미일까요? 네, 역시나 찔러갔고요. 송태곤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혹시 근데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칠 수도 있나요? 이게 된다면 이제는 끊을 때 이쪽을 이어줘도 못 살아 있습니다. 먹여쳐서요. 이 두 점을 버려도 옥집이 될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대신에 중간 과정에서 송태곤 선수가 하나, 둘, 좀 틀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를 호구 치는 수 자체가 끊었을 때 여기 단수 한 방 있다면 이 부분을 백이 활용할 때 훨씬 안 좋기 때문에 백이 미리 끊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지금 그 정도로 신진서 선수가 만족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귀의 변화는 좀 보류해둔 채 상변 쪽을 더욱 무언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는 이쪽 사활에 대해서 항상 선수가 됩니다. 여기 두고 하나, 백이 살고 뭐 이런 데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끊어서 따내면서 살고 이 정도 형태라고 본다면 흙은 어차피 항상 넘어가는 게 있다면 그냥 넘어가서 젖히고 여기 붙이는 거 당하기보단 그 전에 미리 이쪽에서 좀 득을 보고 나서 나중에 젖히는 걸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송태곤 선수 이어서 받아두었고요. 그렇다면 흙은 이 선으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중앙으로 혹시 붙여 나오는 선택까지도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 생각해 보게 되네요. 송태곤 선수가 이쪽 좌측으로 두텁게 두고 버텼기 때문에 이수가 물론 이제 수익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를 끊으러 왔을 때 판단이 어렵지만 이수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젖혔네요. 자, 이수에 대해서 백이 여전히 막아서 차단은 어려운 거고요. 네, 여기를 둔다면 흙이 호구 쳤을 때 우측의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이 두 점을 버리는 발상도 꼭 익혀둘 만한 맥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둘, 셋, 그런데 넷, 사실 지금 장면은 다섯, 어떻게 해도 여섯, 잡히긴 잡히네요. 여기로 따도 잡혔네요. 여덟, 그런가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두 점을 버리는 발상만 생각한다면
백의 사활은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송태곤 선수 그래도 막아서 물어보고요. 아마 이 장면에서 여기 끊고 두지 않을까 싶고요. 흑이 여기 교환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어렵네요. 그냥 끊어가면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단수요? 이거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젖히는 거 고려해 보게 되죠. 네. 사활에는 이제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는 지금 송태곤 선수가 아예 그냥 우측을 버리는 쪽을 선택을 한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자, 송태곤 선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미동이 없네요. 움직였습니다. 역시 여기가 너무 크죠. 송태곤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바꿔치기를 생각을 한 건데 30초. 여기가 하나, 끊어서 원래 두겠지만 그냥 살았다고 봐도 백집이 5집 내고 사는 것과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 흑집이 늘어나는 게 사성만 18집에 20, 22, 24, 30, 33 그럼 5집까지 포함해서 한 38집 정도 40집 정도를 포기하고 송태곤 선수가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상대원의 흙을 잡은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보이시나요? 일단 일감으로는 우상 쪽의 모양이 커 보입니다. 자, 송태곤 선수가 하나, 대담한 바꿔치기를 결행했는데요. 이에 대한 인공지능의 의견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송태곤 선수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를 미리 교환을 시켜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을 포기하고 부피가 커진 상변을 잡고 바꿔치기 한다. 이게 송태곤 선수의 생각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이 커 보이지만 여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끊었다면 흙이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하나, 한 흙집이 10집 차이가 나고 백집이 6에 8, 10, 여섯, 20, 21, 22집 여덟, 여기도 그냥 최소한 32집 정도는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서 여기와 비교한다면 집으로만 보면 한 덤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아니군요. 거기 이제 약간의 발전성까지. 네. 송태곤 선수가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종합하더라도 이쪽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례 마지막. 커다란 바꿔치기가 만들어졌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송태곤 선수 안전하게 지켜뒀습니다. 지금 개가를 하다가 그곳을 날짜를 두면서 저 제스처로 봤을 때는 제가 송태곤 선수가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형세가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인공지능이 좀 변화무쌍해서요. 네. 지금 그래프가 꽤 많이 움직였거든요. 30초. 형세 실제로도 박정상 해설위원 이렇게 느끼시나요?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고 여섯, 일곱. 항상 느끼지만 인공지능의 그 형세의 그래프와 인간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죠. 과연 저 정도의 형세로 체감이 될지. 특히나 오늘 좀 유독 움직임이 많아서요. 흙이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제 계산으로는 집으로 한 반면 10집 정도 흙이 좋고요. 이제 백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최소한으로 셌는데 이 부분에서 백이 좀 불어날 여지와
이쪽 부분에 나중에 약간의 그 뒷맛을 노리는 면,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단수 쳐서 이렇게 찝어가는 나중 승부수성 그런 수법들이 조금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여기가 잡혀 있긴 하지만 백이 항상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먼저 끊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둬서 따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처리하면 하나, 찝고 둘, 그러니까 중앙 쪽에 백돌이 두터우면 여기 젖혀 나오는 반격 아, 뒷맛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백이 좀 힘을 내야 형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흙이 좋긴 합니다. 오늘 송태곤 선수와 신진서 선수에게서 이 붙여가는 행마가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하변 쪽을 붙여서 정리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백은 따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받아야 할까요? 하나, 둘, 항상 셋, 패감과 연관이 다섯,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기서 백이 여덟, 있는다면 따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패를 할 수 있어야 따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 형태는 좀 많이 당하네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젖혀 있는 수 기분 좋은 자리를 흙이 선택을 하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확정가 면에서는 흙이 좀 앞서 있긴 하지만 우상귀 쪽에서 이 백의 활용은 꽤 남아있는 형태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뭔가 우아 쪽을 건드릴 것 같은데 신진서 선수가 계산을 하면서 그 강도를 조절하고 있네요. 바둑이 많이 유리하다고 하면 사실 이쪽으로 단수 쳐서 늘면 맞고 이렇게 진행시켜주는 편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나중에 여기 붙여서 어차피 잡으러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젖혀서 실내로 최대한 버티는 선택을 할지요. 30초. 하나, 둘, 송태곤 선수가 넷, 다섯, 여섯. 지금부터는 뭔가 처절하게 버텨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늦추지 않네요. 네. 신진서 선수 최대한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송태곤 선수의 또 스타일상 이 작전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리를 좋아하고 일단은 선 실리를 확보를 해야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까지 흐름을 돌이켜보면 사실 송태곤 선수에게 실수가 나왔던 것은 딱 한 번이거든요. 큰 실수가 나온 게 한 번이고 전반적으로 이 신진서 선수를 맞아서도 5대5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판단 미스가 지금 바꿔치기를 통해서 흙의 우세로 기울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승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송태곤 선수가 얼마큼 상대를 흔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둘, 셋,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짚어주셨던 대로 백이 젖혀서 좀 패로 노려가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언제 꺼내들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거기가 있어서 신진서 선수가 이 교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진행으로 갔을 때 백돌이 두터서 여기 젖히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요. 백이 방금 전에 여기 따냈는데 이제 따내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기 패하다가 여기 패를 걸면 양패로 버티는 게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제 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럼 여기를 패를 걸고 따내면 그때 여기를 따내고
이쪽을 백이 따내면 이쪽을 따내서 버티는 것이 있어서 이걸 위해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 있는 교환을 미리 하지 않았던 거고요. 셋, 그렇기 때문에 송태곤 선수가 여섯, 반대로 그것을 여섯, 따낸 거군요. 네, 이제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조금 더 효과적인 지킴을 보고 있나요? 지금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찢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젖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흑돌이 이곳에 있어야 이 부분의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붙인 수가 그쪽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 뭐 뒤로 막는다든지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고자 지금 붙이는 수를 뒀고요. 아, 이제 아예 뒷맛을 노립니까? 이건 백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여기 뚫어서 수가 나지 않으면 이 교환 흙이 이상한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수가 있다고 보네요. 최소한 흙이 여기 있는 수 정도는 선수를 할 수 있어서 선수로 이 부분을 커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마지막. 자, 머리를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뭐 안 이을 수가 없어요, 송태곤 선수. 네, 그렇죠. 네, 중앙 이었고요. 네, 여기에서도 백은 막는 한 수인가요? 네,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히는 게 훨씬 뒷맛이 고약하고요. 백은 여기를 둬서 끊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쪽을 방어해내야 합니다. 거의 그냥 서로 수는 나지 않고 얻을 건 얻는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는 상변 쪽을 건드리면서 여기 있는 것을 마지막. 선수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 끊고 끊는 약점을 지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송태곤 선수는 흙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 쪽으로 돌이 하나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는 점, 이제 그 부분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네. 작은 끊어두는 활용을 통해서 자, 약점을 좀 선수로 지킬 수가 있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백도 이 중앙을 튼튼하게 연결을 했으니까요. 지금 안 받으면 수 납니다. 송태곤 선수 여기 안 받았다가 여기 막히면 봐도 끝납니다. 네, 받았죠. 방금 전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냥 쉽게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도 지금 백돌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막고 여기를 내려서면 양자충입니다. 백이 어느 쪽도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면서 잡히게 되죠. 끊어두는 수 하나로 양자충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송태곤 선수 가일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서두르는데요. 확실히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우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뒷맛이 나쁜 자리였던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뒷맛이 나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태곤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 자, 신진서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형세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진서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역시 속기파라고 봐야겠죠. 네. 게다가 송태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빠른 선택 그리고 빠른 소원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단수치고 끊어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이거 송태곤 선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찌르고 다음은 이제 끊고 인대까지는 필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앙 쪽에서 송태곤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송태곤 선수 쪽에서 먼저 변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선택은 실리로는 다시 한번 좀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개가를 해 보았을 때 한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쪽 부분에서 집으로만 보면 백이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본 상태에서 흙이 먼저 여기 붙였기 때문에 송태곤 선수가 뒤로 계속 받아주는 것은 10집 이상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송태곤 선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방금 전에 여기 이은수도 사실 중앙을 좀 안전하게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여기를 단수 치거나 이렇게 늘거나 좀 좁혀서 지켜야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는 형세를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네. 실리로 최대한 버텨가면서 진행해 가고 있고요. 이곳 단수 한 방도 좀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버티고 싶지만 백감이 흑도 상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를 졌을 때 백도 너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수대로 둔다면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버텨가네요. 지금 역시 받아주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 현재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뒤로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팩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네, 무조건 팩감을 사용하려는 생각이고요. 팩감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끊는 수나 네. 이런 데 젖히는 수, 그쪽이 팩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두 팩감 가지고 되진 않아요. 여기를 쓰면 둘, 셋, 흙도 여기 단수 쳐서 사용을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쓰면 또 흙은 여기 호구 쳐서 막는 게 다 팩감이었기 때문에 황태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흙도 팩감이 많아요. 중앙을 이제 어느 선으로 깎아 들어갈지. 네, 그 자리는 뭐 사실상 선수이고요. 이쪽을 안 받으면 백이 만약 중앙을 최대한 뭐 이렇게 둘러친다고 하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늘었을 때 이 4점 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 3점 쪽도 여차하면 장문에 걸리는 형태가 되면서 이건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도 지켜두어야 할까요? 이 장면에서 이쪽을 따내면 마지막 이 부분을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네, 그냥 멀리서 다섯, 삭감을 여섯.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송태훈 선수가 집으로 버티려고 이 부분을 이으면 그때는 이쪽 부분에 뒷맛이 좀 있기 때문에 흙이 더 강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태훈 선수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백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워낙 손실이 커서요. 실리적 손실이 꽤 크다고 느껴지고요. 하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셋, 중앙에서 넷, 그만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는 선택이요. 지금 저 정도로 개가가 됩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느낌은 흙이 이 정도만 삭감을 들어가도 백이 둔다면 붙여도 두겠지만 개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송태훈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진서 선수는 중앙을 깎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수가 이미 약간 깎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최소한 이쪽 언저리가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 있고,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이쪽으로 또 진출이 있어서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이 나나 지금 백이 넓혀도 흙이 이쪽으로 삭감 가서 이렇게 집이 나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하나. 않습니다. 네. 둘, 셋, 간접적인 네. 효과를 가지고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집으로는
꽤 차이가 나요. 네, 송태곤 선수는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상대를 귀찮게 하는 모기 같은 바둑을 둬야 합니다. 모기 같은 바둑이요. 네. 왜냐면 지금 평범하게 가서 이렇게 개가로 승부하는 것은 지금은 승산이 없습니다. 네. 상대를 최대한 좀 괴롭혀 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나저나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정말 막강하네요.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현재 한국 바둑계 투톱 아니겠습니까? 랭킹 3위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벌리고 있는 쌍두마차인데 이 두 선수가 이길 때 보면 확실히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신진서 선수는 상대를 좀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좀 부숴버리는 느낌입니다. 아예 그냥 압도를 해버리고요. 30초. 하나, 둘, 오늘 바둑에서도 셋, 그런 점이 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다섯, 네, 여섯, 그렇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보면 거의 뭐 손이 한 10초 안에 빠르게 나온다거나 흐름에 있어서도 그냥 반집 한 집 반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보면 이길 때 확 차이를 벌려서 많이 이겨버리는 그런 면을 늘 볼 수 있었고요. 송태곤 선수가 초반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짰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결국 돌과 돌이 맞붙었을 때가 문제인데요. 신진서 선수가 상변을 들어가서 갑자기 수익기로 흔들어 버리니까 또 그러면서도 손이 굉장히 빠르게 선택이 나오니까 그 타이밍에 송태곤 선수가 좀 무너졌습니다. 둘,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안전한 삭감 방법을 선택했고요. 단 한 차례 이 바꿔치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 송태곤 선수가 별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는 이 강약 조절에 거의 도가 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뭐 개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삭감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사석 한 개를 포함해서 100집이 한 78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지금 뭐 90이 훌쩍 넘어갑니다. 네, 지금 집균형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은 신진서 선수의 동무대입니다. 집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하네요. 이게 바둑리그가 그 각 팀이 주장이 있고 한국의 탑랭커들이 출동을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신진서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대하는 선수들도 다 이제 한국 바둑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상대로 보면 아무리 이제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할 정도의 초일류라고 할지라도 이기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기기 때문에 승률은 좋지만 이기는 과정을 보면 항상 이게 뭐 시속 게임이 되고 막판에 딱 승부처에서 집중력으로 잡아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신진서 선수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신진서 선수는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네, 뭐 마지막 쇼기에 쫓겨야 흔들리죠. 항상 시간도 여유가 있고 형체도 여유가 있고 대단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또 박정환 선수와의 이 결승 매치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사실 그 전까지 이 두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는 신진서 선수가 힘을 좀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정말 두 선수가 명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이게 랭킹으로만 보면 그냥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두 선수가 3위와 벌인 격차는 엄청납니다. 랭킹 3위와 20위의 그 격차만큼이나 2위와 3위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바둑계에서는 두 선수 천하입니다. 여덟, 아홉, 특히 또 LG배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제한 시간이 3시간인가요? 제한 시간이 3시간이고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3시간으로 치러지는 대구에서 중간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읽기가 40초 초읽기라서 시간을 다 사용하고 초읽기에 몰리는 순간 갑자기 몰린 초읽기, 갑자기 좀 다급해지는 그런 승부 호흡에 선수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정말 두 선수 간의 이 진한 바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진서 선수가 언제부턴가 완벽히 걸어 잠그고 있고요. 괴로워요. 지금 집 차이가 뭐 두 집 반, 세 집 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흑돌이 너무 단단하고 해볼 데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송태곤 선수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송태곤 선수가 과거에 초일류로 이제 세계대회에서 호령하던 시절에 비해서 랭킹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시합에 참가하면서 인류 기사들과 이제 종종 맞붙을 때의 내용을 보면 절대 이런 식으로 지지 않거든요. 워낙 버티는 걸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네, 바로 어제 치러졌던 이 조한승 선수와의 대결도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신진서 선수의 퍼포먼스가 워낙 좀 대단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그 바둑리그에 출전을 해서 뭐 박정환 선수와도 돕고 한데 그때도 계속 반집 승부, 뭐 미세한 승부로 갑니다. 근데 역시 신진서 선수의 어떤 그 전투력 여기에 송태곤 선수가 고전했고 신진서 선수 오늘 승리로 이번 시즌 18전 18승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승 행진을 여전히 이어나가게 됐고요. 네. 바둑리그는 18전 전승 그리고 17연승 중입니다. 송태곤 선수 역시 상변에서의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네. 승부처인데요. 상변 쪽에서 너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송태곤 선수가 어떤 수를 못 봤다기보다는 다급한 초읽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 미스가 결국은 이 바둑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어제 그리고 오늘 보여준 바둑 내용 역시 좀 완벽했고요. 두 선수 꽤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송태곤 선수가 판을 정말 잘 짰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워낙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송태곤 선수가 나섰기 때문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송태곤 선수가 초반에 본인 특유의 실리적이고 날렵한 행마를 보여주면서 국면을 잘 짜 나갔었는데 돌과 돌이 맞붙었을 때 딱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막강한 주장 신진서 선수 오늘도 승리를 거뒀고요. 자, 송태곤 선수 이번 포스트 시즌 두 번째 출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첫 승점은 좀 나중으로 미뤄봐야겠습니다.
중리그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선수는 단연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정말 이 선수를 얻는다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셀티리온 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선수의 힘이 가장 큽니다. 자, 셀트리온에서 선취점을 먼저 가져가겠고요. 저희는 이국 장고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승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결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하변 쪽에 붙인 수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순 한번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이호승 선수의 여기 한 칸 띄는 수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호방하게 덮어 씌웠고요. 이창석 선수는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호승 선수가 이창석 선수에 비해서는 좀 더 그 전투적인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호승 선수의 추격과 이창석 선수의 도망가는 그런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해두고 나서 손 뺀 것은 유연하면서 독특한 발상이 나왔고요. 그냥 상변은 내어주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네요. 여기서부터 네, 독특한 변화로 바꿔치기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는 좀 끊임없이 실리를 챙겨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요. 방금 전에 이호승 선수가 저치윤수가 그런 이창석 선수의 생각을 틀어가는 반발이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백이 좀 기분 좋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상변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변을 다가오고 젖혀 있고 하변 쪽에서 이제 싸움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과 돌이 제대로 맞붙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승부가 승부처입니다. 이호승 선수와 이창석 선수, 자, 두 선수 간의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고요.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이호승 선수가 딱 반집을 남겼거든요. 네,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2017년의 퓨처스리그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바둑리그 두 번의 만남에서 모두 이호승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대 전적 때문에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은 이호승 선수를 이창석 선수에게 좀 맞춤형으로 붙인 것 같고요. 네. 반발을 했고요. 뒤쪽에서 받아두는 정도는 아니네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 정규리그에서 정말 크게 마음고생을 했었지만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자마자 정말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네, 이창석 선수 하면 그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강력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반에서 중반까지 넘어가는 반면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우세를 확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호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자에게 강한 어떤 면모, 그리고 속기로 두는 그런 어떤 상대를 흔들어가는 면, 또 전투적인 면, 이런 쪽으로 대변이 됩니다. 자, 이호승 선수의 반발에 대해서 이창석 선수도 기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백은 뭐 귀를 막아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흙이 진출했을 때 여기서 어떤 싸움이 펼쳐질지. 이창석 선수는 일단은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답게 아래쪽을 파고부 들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이제 비집고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의 한 수 한 수는 승부와도 직결이 되고 어렵습니다. 과연 백이 여기를 젖혀서 틀어막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흑이 이 상태에서 이쪽 끼우는 쪽과 이쪽을 노리면서 비집고 나갈 수가 있을지, 당장의 승부처는 그 부분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흑번으로 1승 6패 정규리그에서 성적을 거뒀고요. 이 100번으로는 3승 5패. 유독 흑번이 더 안 좋았거든요. 네. 보통 보면 반면 운영이 좋은 선수들이 100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무리 없이 초반을 유연하게 짜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덤을 이용해서 이제 후반 승부에 기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창석 선수의 기풍으로 봤을 때는 반면 운영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선실리 후타기를 좋아하는 면이라던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면도 있어서 이 결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연인 것 같습니다. 아, 우연일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박건호 선수는 반대예요. 100번으로는 1승 5패고요. 흑번으로는 5승 5패였는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 박건호, 이창석 선수가 계속해서 전승을 이어오다가 어제 패배를 했잖아요. 네. 어제 패배를 하기 전까지 박건호 선수는 줄곧 흑번을 잡았고요. 이창석 선수가 줄곧 100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패배를 했는데 어제도 오늘과 동일하거든요. 네. 뭐 최근의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흑백을 선호하는 게 예전만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과거 가장 극단적일 때 보면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와 그 당시에 이 중국의 1인자였던 창하오 구단의 전성기, 그때는 두 선수 모두 흑번 승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흑번일 때 승률이 뭐 거의 뭐 80, 90% 그런 정도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커제 구단이 등장하면서 커제 구단의 100번 세계 대회에서만 30연승 이상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최근 기사들은 그렇게 흑백을 크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인공지능의 영향이 분명 클 테고, 흑일 때든 백일 때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것대로 이제 잘 훈련을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느 쪽을 선호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흑백 중에 어느 쪽을 크게 선호하진 않으니까요. 7집 반일 때는 백이 약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6집 반에서는 거의 뭐 비슷한 확률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도 크게 그렇게 흑백을 중요시하게, 예전만큼 중요시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우승 선수가 귀 쪽에서 날일자로 역시 지켜두었고요. 흑도 밀어가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막을 때 돌파하는 확실한 수법이 있다면 흑은 밀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흑은 치받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치받아서 내려서면 이쪽을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젖히고 늘어서 이런 식으로 흑을 살린다면 여기 치받는 것도 흑에 걸리기 때문에 흑은 안정적으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안쪽에서 삶을 도모해봐야 할지 아니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가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기는 한데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건가요? 이게 그 다음 직후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먼저 끊고 밀었습니다. 먼저 끊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백에게 두 번의 빵 따냄을 주어서 이미 흑이 이상합니다. 이건 중앙 진출을 하더라도 흑이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흑은 먼저 여기를 끼워서 백이 받으면 여기를 잇고 맛보기를 하고,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양단수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수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백 쪽의 빵 따냄이 흑의 빵 따냄보다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 이제 여기 빈삼각이 있는데 그때는 백이 여기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반대쪽의 한 점을 완벽하게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흑도 밀어가는 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받는 것과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네. 그런데도 이창석 선수 힘차게 밀어갔고요. 자,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히려 백 쪽에서는 비교적 좀 쉽다고 해야 할까요? 흑이 끊는 쪽을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창석 선수가 거기를 밀었을 때에는 백이 틀어막아도 뭔가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호승 선수 입장에서도 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 뭐 선수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까 서로 빵 따냄을 하는 그런 진행에 있어서 이게 백이 잘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백이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흑도 뭐 선수로 타계를 했고 이런데 한 칸 뛰면 자세가 좋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호승 선수도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쪽 들여다보고 막으면 여기 들여다보고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다른 식으로 행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막을 생각이었다면 이수는 자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끼웠을 때 아까랑은 달리 서로 빵 따냄이 아니라 흑은 3점을 따내게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이 불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자, 역시 이호승 선수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은 이런 데를 덮어 씌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백이 두 텀을 얻는다면 흑의 생사가 확실치 않아집니다. 백이 씌워가는 노림이 있다면 흑도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좀 자유롭진 않겠는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로만 본다면 당연히 흑은 여길 젖혀서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뭐 백이 이런 데를 끊어서 이쪽 부분에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 텀을 쌓고 다시 덮어 씌워가는 방법 그런 쪽을 찾아봤을 때 흑이 확실히 좀 피곤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자체로는 백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를 덮어 씌워서 공격을 들어갔을 때 흑이 다 잡힌다면 우측보다는 좌측의 가치가 더 큽니다. 장석 선수가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두 선수가 생각 시간을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네. 늘거나 젖히거나 딱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만 그 뒤가 좌측과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이 1시간짜리 장고 대국이 좋다라는 의견을 또 피력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규리그에서는 이 장고 대국에 단 2차례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성적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속기에 자신이 있었다가 뭐 장고에 자신이 있었다가 하는 게 이제 때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창석 선수가 최근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장고 대국으로 1시간 대국으로 계속해서 좋은 승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 시기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포스트팀 입장에서는 네. 네. 1시간으로 계속 기용하면서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전승 행진이 멈추기는 했지만 상대가 신진서 선수였거든요. 네. 한 판 한 판이 벼랑 끝 승부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사실 3국에서 신진서 선수와 송태원 선수의 매치업은 많은 전문가들이 신진서 선수의 우세를 예측을 했을 테지만 1국과 2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대5 승부에 가깝기 때문에 지는 쪽은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되고요. 실제로 이 오더가 공개가 됐을 때 셀트리온이 3대 0도 가능하고 혹은 포스코 케미칼의 입장에서 2대1 혹은 3대 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양 팀 모두가 굉장히 과감한 오더를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게 정규리그처럼 1국부터 5국까지 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3국에서 끝나면 3국에서 끝, 4국에서 끝나면 그대로 종료이기 때문에 보통 강자들을 앞쪽에 배치합니다. 팀의 필승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강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셀트리온 팀에서 남은 선수들을 보면 조한승 선수와 최정 선수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변상일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1, 2지명을 뒤로 빼는 경우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정말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수들이 정말 걱정을 할 만해요. 네. 어제 백대현 감독과 저희가 또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그 시간에 이미 선수들이 다 집에 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의 컨디션 배려 차원에서 일단 일찍 귀가를 해서 오늘 승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있었던 경기가 승패가 확실히 갈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은 3차전 승부가 있을 걸로 믿고, 그러니까 2차전에서 팀이 이길 걸 믿고 일찍 귀가를 해서 3국을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이호승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바둑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선호하는 이창석 선수인데요. 이호승 선수가 그 흐름을 좀 사전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바둑이에요. 네. 지금 이창수 선수의 색깔이 방금 전 상황에서 드러났는데요. 여기를 뒀습니다. 이쪽 부분을 어떻게 받아도 여기 날짜도 신경 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둬서 이호승 선수에게 공격할 테면 이 아픔을 한번 느껴봐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호승 선수도 여기를 두는 것은 사실 공배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공격 수단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붙여서 틀어갔습니다. 이호승 선수다운 변화무쌍한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귀 쪽에서 먼저 활용을 좀 보고 있고요. 자, 흑의 응수에 따라 다음 선택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를 둬서 여기 교환을 시킨다는 것은 젖히고 끊었을 때 이 단수를 두었을 때 좀 더 좋은 자세를 흑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어서 먼저 여기를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은 이호승 선수도 좀 부담스러웠고 이 부분에서 흑이 어떻게 받는지 보고 백이 이쪽을 둘지 말지를 결정을 짓겠다 이런 뜻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흑도 귀를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귀를 안 받을 수 없고요. 이창석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칠지 아니면 내려설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수 치는 것은 이쪽 활용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를 느는 것은 이쪽 부분으로 활용을 당합니다. 어느 편이 나을지 좀 비교해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많이 받아두는 수법은 단수인가요? 아니면 늘어서 받는 수법인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아, 상황에 따라 다를까요? 그래도 굳이 어떤 경우가 더 많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수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붙여간 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여기를 젖히는 수를 두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냥 젖혔다면 흑이 여기를 젖혀서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방비하는 수법이 이호승 선수가 먼저 귀를 건드리고 있는 지금의 이 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젖히고 이런 식의 자세가 되었을 때 이 교환이 있다면 앞선 상황보다는 확실히 넘어가는 자세가 흙도 껄끄럽습니다. 자, 이제는 차단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수가 맛보기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흙이 한 번 더 받아서 견디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타계의 이창석 선수와 전투의 이호승 선수의 강한 충돌이 나왔습니다. 이거 여차하면 그냥 바로 여기 덮어 씌어갈 수도 있고요. 애초에 이호승 선수가 빈 삼각으로 차단을 할 때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씌어가거나 혹은 이런 데 끝내 활용을 좀 더 하고 씌어가거나 지금 이렇게까지 흙이 버텼는데 이 좌측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백은 전부 악수입니다. 자, 이창석 선수가 버텼고요. 과연 이수에 대해서 이호승 선수가 화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감은 덮어 씌우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부분적인 생사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흙이 그냥 반대쪽에서 바꿔치기로 왔을 때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도 워낙 악수를 많이 둬서 이렇게 됐을 때 다 잡고도 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버리는 선택도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바꿔치기에 대한 이 손익 계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그에 앞서 또 수익기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방금 전에 진행이 나은지 아니면 여기를 차라리 그냥 받아주고 흙이 살려 나오면 여기를 끊어서 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게 나은지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선수가 그냥 여기 뒀을 때는 다음에 여기 덮어 씌우면 무조건 흙이 잡히니까 흙은 여기를 두겠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두겠다. 딱 이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면 지금의 흙의 선택을 미리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판단력 싸움인데요. 거의 두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가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끊어가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선택 아니면 여기를 덮어 씌워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펼쳐지는 선택. 흙은 쉽게 뒀을 때가 이제 아까와 같은 선택이고요. 사실 좀 어렵게 둔다면 여기를 뒀을 때 이런 데 붙이고 늘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끊고 나서 이런 데 늘면 여기 나와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백은 거의 받아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받을 때 그때 여기 따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덮어 씌우는 선택 이런 게 있어서 백이 잡으러 가는 과정이 뭐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 자, 이호승 선수도 이 편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창석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건가요? 항상 한숨 돌렸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버티는 게 또 이창석 선수여서요. 네, 어떨까 싶긴 합니다. 워낙 실리를 좋아하고 타계에 자신 있어 하는 선수라서요. 설마 끊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다고 그 자리까지 버틸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네, 설마 싶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을 이으면 흙도 장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여기 끼우는 수가 이제는 좀 손쉽게 이 교환을 통해서 흙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건너붙이고 끊고 여기를 두고 이런 식의 형태는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흙이 환상적으로 했지만 이 후속 수단이 없다면, 이 다음이 없다면 흙은 최대한 자신의 돌을 키워서 잡혀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흙도 모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흑도 도망을 가야 할까요? 역시 일반적인 선택은 이쪽 부분을 한 칸 띄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창석 선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좀 도망을 가야 할 것 같지만 좀 이것이 내키지 않는 걸까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호승 선수도 그리고 이창석 선수도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이 두 선수에게 모두 첫 경험입니다. 사실 두 선수가 뭐 랭킹이 엄청 높거나 우승을 여러 차례 하거나 이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 팬분들께 조금 생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둑 리그를 뛴다는 것 자체가 저력이 있다는 뜻이고 최근 한 1년간 두 선수가 이겼던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이창석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만 김명훈 선수나 이영구 선수를 꺾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다른 기전에서 이제 변상일 선수를 꺾기도 했었고요. 네. 이호승 선수도 그 다른 기전에서 이세돌 선수 꺾고 신민준 선수 꺾고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여러 차례 꺾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력 있는 언제든지 누구든 꺾을 수 있는 그런 한방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창석 선수가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좀 호흡이 빨라지겠는데요. 어떤 고민일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을 두면 한 칸 말고는 거의 안 보이고요. 지금 날일자는 우측이 오히려 더 강한데 날일자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거 생각합니까? 원래는 무조건 손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은 원래는 집으로 손해죠. 아래쪽이 집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교환이 돼서 단수 한 방 맞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 부분에선 대득입니다. 여기 하나가 교환이 된다면 그냥 한 칸 띄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상황에서 흑돌이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 늘었을 때 흑은 무조건 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상황은 쌍립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중앙 쪽으로 훨씬 좋은 형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중앙의 행마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한 두 집 정도 손해를 보고 여기 돌이 하나 오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한 칸 뛸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붙임이요? 역시 이 행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군요. 어떻게 행마를 할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고요. 한 칸보다는 좀 입구자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간 의외의 선택이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의 백돌은 앞으로 몇 수가 진행이 된다면 강한 형태로 뒤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 교환은 당장은 아껴두겠지만요. 이 상황에서 다음에 젖혀가는 게 어차피 백이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가는 것은 이창석 선수의 어떤 치열한 그런 기풍을 보여줍니다. 이창석 선수는 뭐 전판을 휘감는 전투를 하고 뭐 압박하고 이래서 치열하다기보단 약간 조치훈 구단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분에서 베스트를 찾는 그 과정에서 타협이 없는 약간 이런 사고의
두 분의 치열함을 추구한다고 하니까요. 네, 갑자기 박정상 해설위원이 떠오르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길게 가면 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승부를 보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네, 그냥 들이미는 그런 기분이고요. 자, 이우승 선수가 끊어갔고요. 이 수에 대해서 훅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물러서야만 했고요. 오늘 이창석 선수의 표정에서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좀 하고요. 이호승 선수의 기풍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풍도 기풍이고 약간 이 선수의 둘 때 성향 이런 게 이호승 선수는 기풍이 이제 본인도 실수가 많아요. 분명히 실수가 많은데 상대가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착수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좀 예측 불허의 어떤 전투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면이 이창석 선수로 하여금 한 수 한 수 착수할 때마다 이게 내가 최선이 맞나 싶은 그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기풍적으로 혹은 좀 기질적으로 상극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글쎄요, 상극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호승 선수와 대국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평소에 두던 템포가 아니라 상대의 템포로 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는 한 수, 네, 저 칩니까? 또 한 번의 치열함인데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은 패를 하고 나서 여기 단수가 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패는 흙이 얻는 것이 거의 없는 백의 입장에서 거의 사실상의 꽃놀이 패가 돼서 흙은 이 장면에서는 무조건 늘어서 행마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쪽 부분에 좀 단점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이창석 선수가 한 발이라도 더 이제 우측으로 밀면서 중앙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단순히 느는 행마로는 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는 것은 아니었네요. 뭔가 좀 갈팡질팡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흙의 모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체 이쪽에서의 형태만 보면 백이 가만히 늘어주더라도 흙은 이쪽의 활용도 남고 여기 단수 치는 활용도 남아서 행마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이런데 날일자가 일반적인 행마입니다만 뭐 나와 끊는 자세에서도 별로 좋지 않음이 있고요. 이렇게 붙였을 때에도 이 끊어지는 게 남아서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백이라면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네, 그 자리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는 수 자체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항상 백은 늘 여기가 선수여서 한 점을 잡는 순간 일단 백돌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사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게다가 실리로도 많이 챙겨둘 수 있으니까요. 이창석 선수가 딱 싫어할 만한 흐름인데요. 여기 젖히는 수는 그래도 기분 좋네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는 이 급소 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 수가 꽤 짜릿합니다. 네. 자, 실제로 인공지능도 이 바둑의 흐름을 팽팽하게 보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백의 행마가 중요합니다.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도 백은 젖혀두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는지가 의문인데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둬서 여기가 활용이 또 되고
단수는 선수이고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그냥 한 번 더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받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중앙 쪽으로 좀 더 힘을 내니까요. 중앙 젖히는 자세가 정말 좋네요. 돌이켜보면 아예 이수로는 차라리 여기 단수 교환을 시켜 놓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수가 늘 백에 걸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좀 노골적인 느낌, 약간 속수라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를 잡는다면 이쪽 백의 형태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만큼 이 흙이 젖혀가는 자리가 아픈 거군요. 네, 아픕니다. 네, 이호승 선수의 손길도 잠시 멈췄고요. 자, 이원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바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판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건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바둑 왠지 어제보다는 좀 흐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대국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판이 짜이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박건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부분전 수익기 전투의 연속으로 판의 흐름 결정이 났었거든요. 지금 실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측에서 이제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의 전투가 판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전투입니다. 지금 하변 쪽에 잡혀있는 103점은 준동했을 때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과 지금 박건호 선수가 치받아간 그쪽에 나중에 백이 끊어갔을 때 뒷맛 지금 여러 군데가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형세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뭔가 압박을 하고 있는 쪽은 이원도 선수이고요. 박건호 선수가 이쪽 저쪽의 흙의 약점을 어떻게 찔러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호승 선수가 중앙에서 행마를 선택을 하지를 않았고요. 아래쪽을 오히려 찌르고 먹여쳐 갔습니다. 네, 지금 먹여치는 걸 다 하려는 걸까요? 좀 형태를 결정 짓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방금 전에 거기를 먹여쳤다는 것은 흙이 따내면 그 좌측으로 2선에 또 먹여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박건호 선수는 하나 치받아둔 이후에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머리를 내밀어 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1국과 2국 장고 대결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고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셀트리온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